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메타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딜레마 모의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본 재판은 실제 인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이루어진 한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학생에게 간접적 차별을 발생시켜 교육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단순히 가리는 데 있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말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자, 본 사건은 메타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피고 나신념이 수업 중 한 발언으로 인해 원고 정바른과 다문화 학생 소방이 간접적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다문화 학생 소망의 교육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발언이 수업을 위한 설명이자 의견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판사는 말한 사람의 의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감정만으로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본 재판에서는 그 말이 사용된 장소가 교실이었다는 점, 그 말을 한 사람이 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발언이 학생에게 준 영향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 재판의 진행 규칙을 선언합니다. 모든 발언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발언 중 끼어들거나 비난하거나 웃음이나 장난으로 반응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만이 허용됩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것 또한 재판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라운드 발언으로 먼저 진행됩니다. 라운드 발언은 한 라운드당 5분씩 진행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이유를 들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분 시간은 모래시계로 체크하겠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최후 변론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한 사람당 최대 2분 동안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작전 타임 시간 1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판사에게 요청해 주세요. 저는 나신념 선생님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이의 마음과 문화의 몸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단지 것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선생님도 다른 문화에서 왔다면 아이들도 선생님의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으로는 피고 측의 준비 서면 낭독해 주세요. 첫 번째, 피고의 중심 발언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말하였다. 이 기본적인 편법은 교사에게도 해당됩니다. 나신념 선생님은 학급 분위기를 성장시키려고 말한 것이다. 또한 특정 학생을 지적한 의도는 아니었으며 단지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두 번째, 지나친 정치적 해석은 오히려 교육 현장을 위축시킨다. 선생님의 표현 하나하나에 정치적으로 과도한 해석을 교사 인권을 침해하고 우려한 일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위한 것인데 학생이 못 배우면 어떡하나. 선생님은 진심으로 사과를 할 수는 있지만 위자료와 배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무리다. 사과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자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아이들이 놀리지 않으면 소망이는 학교를 안 갔을 것인가? 소망이는 학교를 갔겠죠. 따라서 원인은 아이들의 놀림이지 선생님의 말이 아니다. 그럼 선생님은 사과를 하고 위자료와 배상금을 안 내는 게 적절하지 않나? 따라서 위자료와 배상금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입니다. 선생님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말을 했으므로 사과는 하지만 위자료와 배상금 20만 원까지는 안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위자료와 배상금을 내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네,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준비 서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장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신념 선생님이 오히려 소망이에게 필리핀 전통 의상은 너무 화려하다고 조금 화려한 옷을 상가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 못하는 것은 나신념 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 아닌가요? 아이들이 수업을 이미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나신념 선생님까지 부담이 갖게 되면 수업을 완전 더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학생들까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라운드 발언에서는 서로 반론을 주고받기보다는 먼저 원고팀, 피고팀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5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은 이후에 최후 변론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대신 원고와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록지에 적으면서 어떻게 반론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네,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원고 측 발언 계속 이어가 주세요. 저 다시 하겠습니다. 나신념 선생님은 너무 화려한 옷을 상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이븐클라우 팀은 아이들이 수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신념 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했으면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학생이 파격적인 옷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하면 오히려 아이들의 집중이 안드로메다나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는 걸 수 있지만, 하지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 잘못입니다. 또 아이들이 소망이한테 만약 사과를 하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그 다음 또 선생님이 또 자기가 왜 소망이한테 화려한 의상을 입지 않는 게 좋다고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유를 말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A팀 라운드 발언 종료되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소망이는 필리핀 옷이랑 자신의 문화를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소망이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아이들을 이끌어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듣고 다른 해석을 했을 뿐이고, 선생님의 말 때문에 소망이가 기분이 나빠 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놀려서 얘기한 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또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말라는 것은, 화려한 옷을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애들이 완전 계속 화려한 옷에만 집중이 될 수가 있고 계속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